사이버 보안, 이거 뭐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죠. 매일같이 수많은 위협이 쏟아지는데 이 속에서 우리 조직을 지키려면 뭔가 새로운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전략인 위험도 기반 패치 관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 숫자 좀 보세요. 20만 개 이상. 아니, 이게 상상이 되세요? 보안팀은 매일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잠재적 위협들이랑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막아도 끝이 없는 파도 같은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도대체 어떤 위협이 진짜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쓰일까요? 세상 모든 구멍을 다 막을 순 없잖아요. 가장 위험한 구멍부터 찾아내야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제대로 봐야 합니다. 바로 취약점 과부하라는 현실이죠. 보안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고충이기도 하고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데이터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고 피로가 오는 거죠. 계속 울리는 경고음에 점점 무뎌지고 수많은 가짜 경고들 속에서 진짜 위협을 놓칠 위험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기존에 쓰던 도구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그 도구가 혹시 좀 낡은 나침반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위험을 재던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CVSS라는 점수 체계가 바로 왼쪽, 이론적인 심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험실 안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건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오른쪽, 실제 세상에서의 위협이죠. 지금 당장 해커들이 이걸 공격에 쓰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CVS의 한계를 딱 보여주죠. 실제 공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무시하고 앞으로 공격받을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해요. 이게 마치 응급실에 실려온 위급한 환자를 아파두고 체온만 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열이 높다고 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 열이 없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이론적인 위협에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점수는 낮지만 연쇄 공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시스템 설정 파일을 그냥 읽을 수만 있는 점수 낮은 취약점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 파일 안에 암호화된 계정 정보가 들어있다면요? 그게 바로 대형 침해 사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알았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 과거 데이터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다음 공격을 예측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미래를 봐야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보통 좀 한다는 공격자들은 새로운 취약점이 딱 공개되면 이걸 공격 무기로 만드는데 고작 15일 걸린대요. 딱 2주. 우리한테 주어진 방어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 속도전이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EPS, 익스플로이트 예측 스코어링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취약점이 앞으로 30일 안에 실제로 공격당할 확률이 몇 %인지 이걸 0에서 100사이 숫자로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야,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죠. 이 표를 보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CVS는 이게 터지면 얼마나 아플까? 이걸 본다면 EPS는 그래서 이게 터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공격을 예측하는 걸로 완전히 패러다임에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심각도와 실제 공격 확률을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향과 확률이 만나서 아주 똑똑한 우선순위 전략이 나옵니다. 자, 이 4분면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영향도, 즉 CVSS 점수도 크고 공격 확률, EPSS 점수도 높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1순위.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로 조치 들어가야죠. 두 번째는요. 영향은 큰데 공격 확률은 아직 낮은 경우입니다. 위험하긴 한데 아직 해커들이 막 달려들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건 주의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해요. 위협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랄까 집안에 가스가 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불은 안 붙은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세 번째는 반대 경우죠. 영향은 작은데 공격 확률은
높다. 아,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했던 공격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애들이거든요.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발판 삼아서 더 큰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이게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향도 낮고 확률도 낮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곳에 쏟아 부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선순위까지 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점수만 보고 끝날 순 없죠? 이제 이걸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에요.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SSVC, 이해관계자 맞춤형 취약점 분류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이건 그냥 점수 8점이니까 위험해요.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상황에 딱 맞춰서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한 행동 지침을 내려주는 아주 강력한 의사결정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SSBC는 딱 이 5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요. 첫째, 이거 지금 진짜 공격당하고 있나? 둘째, 해커가 이걸 뚫으면 어디까지 장악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질문에 답하다 보면 결과는 이렇게 딱 3가지 아주 명확한 지침으로 나옵니다. 추적은 그냥 평소대로 업데이트하고 지켜보라는 거고, 주의는 좀 서둘러서 처리하라는 뜻, 그리고 조치는 이건 비상 상황이니까 당장 모든 걸 멈추고 해결하라는 거죠. 아까 그 응급실 비유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응급실 총책임자의 최종 결정 같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바로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방어 전략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맥락이 전부입니다. 추상적인 결함을 실제 시나리오로 바꿔서 봐야 해요. 둘째, 반응하지 말고 예측해야 합니다. EPSS가 바로 그 예측을 도와주고요. 셋째, 영향과 확률을 결합해서 똑똑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수에서 끝내지 말고 SSBC로 명확한 행동 계획을 얻어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네요. 목표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장 중요한 위협에 집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저 심각한 것을 패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진짜 위협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